1960년대 말 덴마크의 존 다이어버그 박사는 흥미로운 보고를 접했습니다. 북극권이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심장질환에 걸리는 빈도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버그는 동료 교수인 벤과 함께 그린란드로 6번에 걸친 연구 탐사를 떠납니다. 주로 바다표범과 고래를 사냥해 먹던 이누이트족은 동물성 지방을 먹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일반적 상식으로는 추운 기후, 동물성 지방, 적은 채소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누이트족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는 당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기에 연구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버그 팀은 이누이트족이지만 덴마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수 덴마크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 다이어버그와 동료들은 이누이트족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다른 그룹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이누이트족은 코피가 나면 먹는데 더 오래 걸렸던 것을 목격한 다이어버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의 점도를 낮춘다고 확신했고 죽상동맥경화증과 혈전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서 오메가3 지방산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오메가3 지방산의 대사체인 EPA가 혈액 응고를 방지해 혈행 개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넘쳐나는 칼로리로 인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비만, 동맥경화 등 심장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메가3 연구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학자, 기업, 기관이 연구에 착수했고 오메가3의 효과를 넘어 불포화 지방산들의 생리적 기능이 더 밝혀지면서 수많은 신약과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되고 판매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약들,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와 합성을 조절하면서 그 효과를 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많은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필수 지방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누이트족 혈액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았을까요?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육상동물과 온대 어류에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약 4배에서 20배 정도 많습니다. 이누이트족이 잡아먹었던 북극권 근처의 바다표범, 고래 또는 한대성 어류에는 유난히 오메가3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온 때문입니다. 북극권은 수온이 매우 낮은데요. 그 낮은 수온으로 인해 체온을 유지하려면 피하 지방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헤엄쳐야 하는 한대성 어류의 몸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합니다. 두껍지 않은 피하 지방을 가지고 차가운 수온에도 버티려면 계속된 운동으로 체온을 유지해야만 하죠. 계속된 운동, 즉 헤엄을 지속하려면 혈액순환이 매우 빨라야 하고 혈행의 흐름이 조금도 막혀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적어야 하죠. 바로 EPA,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한대성 어류들은 혈중 EPA, DHA 농도가 높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체들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 중 또 EPA와 DHA라는 오메가3가 많은 애들이 또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대성 어류의 몸에 오메가3가 풍부해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럼 도대체 필수 지방산 중 하나인 오메가3가 무엇인지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 중 지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성지질,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입니다. 바로 이 중성지질과 인지질을 구성하는 핵심이 지방산이고 그 지방산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수소가 빼곡하게 빈틈없이 붙어있는 단순한 형태로, 즉 수소가 포화된 상태로서 고체로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버터, 동물성 지방, 또 팜유라는 식물성 지방도 이에 해당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수소가 붙어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어있는 곳에 탄소 이중결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이중결합 때문에 구조가 한 번씩 꺾이게 됩니다. 한 번 꺾인 것을 단일 불포화지방산, 2번 이상 꺾여 있는 것을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이 꺾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3 또는 오메가6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시스지방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액체 형태의 오일이 다 불포화지방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의 지방산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불포화지방이 훨씬 많고 동물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인데 포화지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매우 극소량에 생겨나지만 대부분은 요리하는 과정이나 과자, 튀김, 장기 보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1900년대 초반에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한 후 높은 열을 가하여 만든 것은 잘 썩지도 않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랜스지방산은 식품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몸에서 잘 이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필수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포화지방산 중에 오메가3와 오메가6 이 두 종류에 해당되고요. 오늘은 오메가3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대표적인 오메가3이고 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바로 EPA, DHA라는 오메가3 필수지방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파리놀렌산을 동물이 먹으면 그 중에 약 5%가 EPA로 바뀌게 되고요. 약 1%는 DHA로 바뀌게 됩니다. 이누이트족의 혈액에 EPA가 대단히 많았었죠. 그것은 알파리놀렌산을 잔뜩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바다동물들이 먹었고요. 그 바다동물의 몸속에 바로 EPA하고 DHA가 축적된 것입니다. 그 바다동물들을 이누이트족이 계속 먹었던 것이죠.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없고 식물들이 만들어낸 것을 먹어 그것을 몸 안에서 이리저리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알파리놀렌산은 어디에 저장되냐고요? 뱃살, 중성지방에 저장됩니다. EPA의 중요성에 비해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만 전환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호모소펜스는 3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이래로 99%가 넘는 시간을 사냥이나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류 전체의 시간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약 1만 년 전이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약 4,000년 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죠. 현재 인간 DNA의 99.9%는 야생에서 짐승들과 경쟁하던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들은 다 그때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약 1대1에서 1대4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오메가6가 조금 더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방산의 섭취 이유입니다. 바로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죠. 지방산들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과 동시에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의 원료로서 우리 인간의 DNA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질소비료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위해 만들었던 독가스가 농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농작물의 대량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식량 공급이 이루어졌죠. 게다가 가축의 품질 개량과 사료의 공급으로 기업형 목축 산업이 등장하면서 육류 섭취의 비중도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1900년대에 16억에 불과하던 세계 인구가 100년 후인 2000년대에는 무려 70억으로 늘어났고요. 이제는 결핍을 넘어 칼로리 과잉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육류의 섭취는 혈액 속 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증가를 이어졌고 현대인들의 건강을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혈관 안쪽 벽은 매우 단단하지만 빠르게 흐르는 혈액과 그 속의 물질들로 인해 끊임없이 부딪히며 상처가 나고요. 또 손상이 됩니다. 우리 세포 속의 DNA는 그 혈관 안쪽 벽을 잠시도 쉬지 않고 빠르게 복구해냅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 인해 혈관에 온갖 물질이 넘쳐나게 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수리하는 빈도가 더 잦아졌고 반복된 손상을 입는 부분은 재생될수록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좁아진 곳을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걸리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적혈구나 다른 물질들이 엉겨 붙으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고 심하면 터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심장이나 뇌에서 일어난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에 병원에서는 여전히 혈압 수치와 혈액 검사 내용을 중요한 혈관 건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EPA와 DHA라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인슐린의 작용을 더 잘되게 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게 하는 물질, 에이코사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혈액 흐름에 위기가 오면 혈관 내피세포는 이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들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혈관 청소를 시행하는 것이죠. 혈액 속 당질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위험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배출시키거나 중성지방으로 전환시켜 혈액의 흐름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먹지만 덜 움직이죠. 즉 에너지 소비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혈당을 중성지방을 바꾸는 데에도 한계가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지방을 태워야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열을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정상 체온보다 열을 더 내게 하는 방법? 아프면 되죠. 즉 염증을 일으키면 됩니다. 염증은 필수 지방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에이코사노이드. 이 에이코사노이드에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E 계열의 두 번째 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는 염증을 더 촉발시킵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과잉된 칼로리가 우리의 만성염증 또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질병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로부터 만들어진 3계열의 세 번째 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는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의 응고를 줄이는 항응고 작용과 항염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NA에는 매일 어느 정도 들어오는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알파-리노렌산을 이용해 몸에 필요한 적당량의 EPA와 DHA를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사 전체로 봤을 때 매우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탄수화물과 육류 섭취에 대응하기에는 우리 몸의 기능이 따라갈 수가 없죠. 이제는 과거 같은 양의 알파-리노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EPA, DHA로는 안정된 혈액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식사 때 생선을 잘 먹지도 않고 견과류도 잘 안 먹으며 알파-리노렌산이 들어있는 신선 채소를 듬뿍 먹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알파-리노렌산이 우리 몸에서 EPA하고 DHA로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도 칼로리 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메가3 보조식품을 섭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 심장내과협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선을 주 2회 정도만 먹는 사람은 약 500mg 정도만 오메가3 보조식품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요. 생선류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은 약 1000mg,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약 2000에서 4000mg까지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서 4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안구 건조증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 이 4가지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달라진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 EPA, DHA라는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사실 건강보조식품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죠. 탄수화물 중에 당질은 줄이고 섬유질은 늘리고 그리고 신선한 오메가3 식품급원을 찾아서 드시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왜 필수 지방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메가3 건강보조식품은 현대인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런 오메가3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진짜 내 몸에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광고, 미디어, 일부 전문가들이 단편적으로만 얘기하는 정보로는 필요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